밀도라는 게 뭔지 한번 볼 건데요. 공식이 나와 있죠.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에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에요. 물질마다 이제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그 물질마다 고유의 그 물질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질량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이 공간을 메울 정도의 같은 거야. 좀 달라 보이는데 같은 거야. 지금 부피가 같습니다. 이 같은 부피 안에 내가 여기 A 상자와 B 상자가 있다고 했을 때 A 상자에는 수소 기체를 넣어보고 B 상자에는 산소 기체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수소 기체는 더 작죠. 그런데 산소 기체는 더 큽니다. 그랬더니 이 부피를 차지하는 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질량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 큰 산소기체가 더 클 거예요. 같은 부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체의 양은 똑같아. 근데 산소기체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커요. 그럴 경우에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비교했을 때는 우선은 부피는 동일하기 때문에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소는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 산소는 예를 들어 뭐 8이야. 그러면은 이 밀도를 계산했을 때 지금 산소 기체가 훨씬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단위. 우리가 항상 뭔가 계산식을 할 때는 단위가 필요하잖아요. 이 질량의 단위는 g이에요. 그람. 그리고 부피의 단위는 여기 상자 내가 정육면체를 이렇게 갖고 왔어. 근데 얘가 지금 크기가 1cm네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다 1cm야. 우리 이미 알고 있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근데 이때 단위가 센티미터가 3개가 지금 곱해졌다 보니까 위에 3을 쓰잖아요. 센티미터 세제곱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를 여기다가 내가 액체를 넣었어. 액체의 단위는 밀리리터로 쓰잖아요. 리터 또는 밀리리터. 그래서 여기 이 정유명체에 들어가는 정도의 부피를 그 액체의 부피를 봤더니 걔가 1ml예요. 1ml. 결국 1cm 세제곱과 1ml가 같은 거야. 이건 어디다가 적어놔봐.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처음 보는 거라. 그렇지만 어디다가 적어놓고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정육면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값이죠. 그리고 단위를 생각해보면 얘가 하나 그 가로, 세로 높이가 1cm였기 때문에 이걸 곱하면 당연히 단위가 센티미터 세제곱 되는 거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물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 물을 넣었을 때 이 공간을 메우는 그 부피가 1ml래요.
그럼 결국 1cm 세제곱과 1ml가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질량은 g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밀리리터로 나타낸다. 그러다 보니까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때 단위를 꼭 쓰잖아.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밀도를 계산할 때 단위를 빼먹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답이 틀린 거예요. 단위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여기 얼굴이 없어, 지금. 간혹 이러더라. 듣고 있는 거 맞지? 이 밀도도 결국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고 한다면 얘는 밀도가 일정해요.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산소기체와 수소기체의 밀도가 다르죠. 아까 그 숫자는 선생님 마음대로 막 쓴 거야. 그게 틀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그러니까 같은 물질에서는 밀도가 같아요. 그런데 종류마다, 물질 종류마다 서로 다른 물질의 경우에는 밀도가 다 다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밀도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와서 직접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밀도를 측정을 하려면 질량을 측정하고 부피를 측정을 한 다음에 질량을 부피로 나눠야겠죠. 질량을 측정하려면 이 저울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울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울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물론 이미 내가 수평을 맞춰둘 거야.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 뭐 1학년 때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저울 뒤편에 보면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에 물방울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물방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얘가 이렇게 정 가운데에 와야 돼. 그래야지 수평이 잘 맞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 가운데 온 상태로 0점을 맞춰줘야 돼요. 첫 번째 수평을 맞춰준다. 그리고 두 번째 0점 조절을 해준다. 뭐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건 여기 패트리 접시 있죠. 이 패트리 접시의 질량은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나 요건 상관없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물질의 질량을 원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패트리 접시나 또는 모는 종이 동그란 거 거기다가 내가 어떤 물질을 올려놓는다고 했을 때 얘를 먼저 올려놓고 0점을 맞춰줘요. 그래야지 이 패트리 접시나 모는 종이의 질량은 제외된 상태로 내가 재고 싶은 물질의 질량을 잴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얘는 액체를 지금 쟀나 봐. 액체를 쟀나 봐. 그래서 여기 패트리 접시에 모는 종이 올려놓고 액체를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재도 되고 또는 액체 같은 경우는 부피 플라스크 있죠. 메스 실린더 부피 플라스크 여기 막 이렇게 눈금 있는 거 있잖아. 여기다가 얘를 올려서 0점을 맞춰요.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부으면 되겠지. 내가 뭐 1ml의 질량을 재고 싶다 하면은 1ml만큼 그 액체를 부은 다음에 그 질량을 확인하고 이래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해볼 거야. 다음 시간에 와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부피를 측정할 건데요. 우선 액체의 경우와 고체인 경우가 있지. 우선 기체는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워. 물론 막 풍선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뭐 학교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액체랑 고체만 실험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액체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눈금 실린더, 그러니까 부피 실린더, 매스 실린더라고 한 게 이 눈금 실린더예요. 이 눈금 실린더에다가 액체를 넣고요. 얘를 읽어야 되는데 읽을 때는 얘 사람 여기 지금 꼬마애가 읽고 있죠. 딱 바닥에다가 놓고 책상 위에다 딱 놓고 내가 그 눈금의 눈높이를 맞춰야 돼. 이게 위에서 볼 때랑 아래에서 볼 때 눈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평으로 내가 눈을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이렇게 눈을 여기 딱 눈금 이 액체가 닿은 가장 끝 표면에 그 눈금이 닿는 부분을 내 눈높이와 맞춰서 재야 됩니다. 그리고 고체인 경우에는 만약에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듯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겠죠. 이거 완벽한 모양의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일 때만 가능하고요. 어떤 거는 실험실에 가보면 어떤 거는 얘가 막 이렇게 좀 해졌어. 이렇게 뭐가 떨어졌어. 그런 경우 있잖아. 이런 거는 내가 A, B, C 곱한 상태로 하면 여기 부분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은 오차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진 부분은 오차가 생기겠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가 들려? 왕관이 순금이 아니래. 세공사가 금을 빼돌렸대. 세공사가 금을 빼돌렸대.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생겼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일을 어째? 아르키메데스, 이번에 새로 만든 왕관이 순금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밝혀주기 바라오.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네? 유레카! 순금과 왕관의 질량은 같습니다.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면 순금과 왕관의 넘친 물의 양이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넘친 물의 양이 다르므로 왕관은 순금이 아닙니다. 만약 같은 부피야.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은 손보다 무겁다고 생각하잖아. 만약 같은 부피야. 같은 부피라면 같은 부피라는 게 같은 양이란 뜻이지. 막 직육면체에다가 동일한 직육면체에다가 철을 막 담고 손도 막 담았어. 딱 찰 정도로. 그러면 철이 사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철이 더 무거울 거예요. 같은 부피 안에 측정되는 철의 질량이 크단 소리지. 그런데 내가 철 1kg, 철 1kg이랑 솜 1kg을
내가 모아놨다고 생각해봐. 얘도 얘랑 얘 질량 같아요. 뭐가 무겁다 가볍다 할 수가 없어.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근데 부피는 어떨 것 같아? 부피 어떨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 철이 손보다 밀도가 크다. 대답을 다 안 해주는 거야.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아직 밀도의 개념은 뭐 정립이 안 됐나 봐. 그쵸?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이 밀도 입장에서는 질량이랑 비례한 거고요. 부피랑 반비례한 거고요. 만약에 철의 밀도가 손보다 커요. 철의 밀도가 손보다 커요. 근데 질량은 똑같대. 그럼 아까 밀도랑 부피랑 반비례하다고 했잖아. 그럼 솜은 아주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주 많이. 철은 요만큼 필요하고. 왜냐면 철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철은 무겁고 솜은 가볍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이지 않은 게 제대로 말해야 돼. 같은 부피상에서 이걸 붙여야 돼요. 같은 부피라면, 같은 양이라면, 같은 부피라면 철이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밀도랑 질량은 비례하다며. 그래서 철이 더 무겁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전제가 같은 부피라면 이거 포함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정해주지 않았는데 정해주지 않았어. 그러면 솜이 철보다 무지 많아. 엄청 많아. 지구만한 게 많아. 그럼 당연히 솜이 더 무겁겠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과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 밀도 공식 한번 써보세요. 이걸 쓸 수 있겠지? 방금 배운 밀도 공식 한번 써봐. 그치. 이거 이제 또 말해주기 시작했어. 그렇네. 거꾸로 썼네. 이거는 또 자신 있지. 방금 배운 거니까. 2번이 부피. 옳지.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1번이 질량, 2번이 부피. 그래서 차례대로 써라 이러면은 질량, 부피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럼 2번, 이거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아까 직육면체 계산하는 거 내가 알려줬지. 그리고 이거 단위가 중요해. 단위 꼭 써야 돼. 단위가 힌트네. 몇 나와요? 이요. 계산이 아주 빠르고. 해볼게요. 밀도는 아까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었죠. 직육면체, 얘는 완벽한 직육면체. 직육면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 있네.
그러면은 다 곱하면 되겠죠. 다 곱하면 되지. 그리고 이때 단위가 센티미터였기 때문에 센티미터 세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질량은 지금 12g이래. 너 틀렸는데? 예용이? 예용이 틀렸는데? 계산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잖아. 2분의 1인데? 선생님 계산 잘못했어요? 이거 맞아? 내가 계산한 거 맞지? 아, 헷갈렸어요. 이게 페이크지.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가로 세로 높이를 먼저 이렇게 써놨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이번에는 내가 돌을 내가 이 부피를 측정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까 아르키메데스처럼 물에다 넣어봤네. 물에 넣어봤더니 얘가 부피가 늘어났어. 그러면 얘의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이때도 단위가 중요합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너희들 수학 잘하잖아. 왜 발 빼고 그래? 밀도가 아직 그 공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3. 네, 3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은 부피를 구할 때는 얘가 30ml인데 46ml가 됐대요. 그러면 그 늘어난 부피만큼이 이 돌의 부피겠죠? 그래서 46에서 30을 빼고요. 얘 질량이 48g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16m분의 48g 3g/ml가 되죠. 답은 3g/ml. 네, 여러분 잘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도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있기 때문에 밀도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그 수행평가 잘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